ATM기 관련 기사가 또 그런 맹점이 있군요. 제가 돈을 한번 뽑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법조요정 이야기 설명 들어보니까 명쾌해지네요. 자, 박지훈 변호사. 네.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에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들 하고 있어요? 저는 구속영장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벨벨 그리고 있는 뚱커벨입니다. 네,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네. 두 분도 옛날 수능 봤던 기억 다 나시죠? 저는 수학력 시험의 1세대입니다. 몇 년도예요, 그게? 1994학년도에 시험을 쳤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했는데 시험을 2번 쳤어요. 저는 혹서기에 8월 달에 한번 치고요. 여름에도 보고 예, 겨울에도 11월 달에 봤어요? 한번 봤는데 그 중에 좋은 성적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데 네. 8월 달에 땀을 엄청 흘려 쳤던 기억이 나고요. 예. 난이도 조절이 실패돼서 8월 시험이 너무 쉬웠고 11월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 그래서 다 8월 시험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우리 저 뚱커벨은 저는 수능 봤어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네네. 그거 먼저 세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능 340점 만점. 그렇죠. 네. 수능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하진 않죠. 왜 그럽니까? 학생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치고 있는데 썰렁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는 예비고사라는 거 봤던 세대라. 예비고사. 예비. 1979년. 예. 와, 자, 뭐 오늘 수능 날이라 옛날 얘기 좀 너무 해봤고요.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자,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직 사퇴로부터 한 달 만에 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비공개로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지난달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현관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곧장 조사실로 바로 향했고 지금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간 겁니까 그러면?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예. 지금 저 이 공개 소환이 아니고 지하로 가면 이렇게 언론에 노출 안 되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렇죠.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중앙지검이네. 중앙지검에 원래 포토라인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예. 근데 원래는 글로 이제 가면 사진 또 찍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삼각형 예. 바닥에 설치해놓고. 밑으로 가거나 뒷문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 열어주면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럴 아마 때 이제 기자들한테 노출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노출 안 하기로 이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을 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어떤 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혐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라든지 조범동 씨 뭐 공소장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돈을 준 게 아니냐 네. 정경심 교수한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렇죠. 그 부분을 계좌를 지금 좀 열어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된 어떤 차명 거래에 본인의 직접 알고 투자했던 부분, 이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 부산대 같은데 뭐 입학 관련 아니면 그 서울대 공익보센터의 인턴 증명서 위조 부분 그것도 예. 보고 있고요. 또 언론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얘기가 나옵니다. PB 김경록 씨한테 이 증거 좀 은닉해달라 부분 그런 것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ATM기에서 그렇죠. 송금을 했다. 그거는 뭐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언론발 기사긴 한데요. 네. 일단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숨기려고 한다면 저라면 현금을 줍니다. 아니면 어차피 ATM기로 하더라도 다 찍히거든요. 네. 그럼 찍힐 것 같으면 계좌 이체를 하는 게 맞죠. 자기 뭐 사무실에서 하든지 요새 휴대전화 계좌 이체 다 하잖아요. 굳이 불편하게 밖에 나가서
1회 6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회 600씩 5천씩 넣으려 그러면 힘도 들고요. 8, 40, 6, 9, 한 9번은. 그러고 하루에 3천밖에 안 됩니다. 최고 한도가. 최대. 아, 또 그래요? 예, 그러면 두 계좌를 틀어서 하든지 아니면 11시 반쯤에 하다가 12시 자정 넘어갈 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아, 한 번에 그걸 못 넣게 돼 있나 예. 보죠? 한 번에 3천까지는 넣을 수 큰 있어요. 돈을 해본 적이 없어. 이래저래 그 기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래저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죠. 법조적에게 물어봤던 이유가 네. 마치 이게 사실처럼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피의 사실 공표 이건 또 피의 사실 인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 뭐 언론 개혁 얘기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가장 문제예요. 조금 이런 부분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 또 ATM기 관련 기사가 또 그런 맹점이 있군요. 제가 돈을 한번 뽑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법조요정 이야기 설명 들어보니까 명쾌해지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해도 좀 문제고 또 그게 밖으로 나온 것도 문제고 좀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뚱커벨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좀 눈을 부릅뜨고 하고 예, 있습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벨 한번 울려드릴까? 속이 다 뚱커벨. 시원하네. 뚱커벨. 자, 박주민 변호사. 네.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에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들 하고 있어요? 저는 구속영장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소환을 했다면 정경심 교수 기소 전에 소환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정도 전에 소환이 돼가지고 뭔가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면 가능한데 또 구속하려면 이런 범죄 말고 뇌물 관련된 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뇌물죄 얘기가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뇌물죄 뭐냐 하면 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그거 민정수석이 알고 미리 뭐 막아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시세 차익을 네. 노렸다. 그 뇌물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가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간 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구속까지 가기에는 많이 멀고 예. 힘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소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기소. 공직자윤리법이든지 아니면 차명 거래 그 부분이라든지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은 봅니다. 받게 하겠다. 예. 그리고 딸 있잖아요. 네. 조전 장관 딸 아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뭐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도 사실 딸 같은 경우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 기소장에 네. 같이 표창장 위조를 했고 같이 뭐 인턴 그 공주대 관련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대로라면 부를 겁니다. 네. 불러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법 인권법 센터죠. 서울대학교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공소장하고 비춰보면 소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딸과 듭니다. 아들 다. 예. 그런데 관련된 또 뉴스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 수사 의혹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걸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박도 되거든요. 더 그리고 옥죄기 위한 거다. 구속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과 아들 조사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생각이긴 한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뭐 위조죄가 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참 나쁜 짓이지만 위조죄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 5명 가족이 지금 다 그러니까. 기소, 구속, 조사받는 오촌 상황인데 조카까지. 오촌 조카까지 따져보면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아주 중범죄를 부부가 저지르면 이건 불문율이긴 한데요. 간섭이긴 한데 부부 중에 한 명만 구속하는 게 많습니다. 네. 둘이 공범적으로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먼저 과정했을 때 이명박 전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부인은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뺐지요. 걸로 됐죠. 그게 이제 사실상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어떤 간섭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다 들쑤시는 게 뭐 잘못했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혐의가 맞다면 조금 과한 측면은 충분히 있다. 특히 아들 딸까지 온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마 본인 네. 조사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 뚱커벨 네. 배 소장님, 그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과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가 또 여론에 집중이 되면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 부분이 또 조금씩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 관심이 식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영원 대표는 검찰 개혁 당정회의입니다. 그래서 김호수 장관 대행이 참석을 했죠, 그죠? 여기서 검찰 개혁 추진이 늦고 이행에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놓아져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주목할 것은 2004년
이때의 기억을 되살렸는데 그 당시에도 한국당입니다. 근데 2004년에는 무슨 한국당이냐? 신한국당입니다. 네. 옛날에 신한국당이죠. 네. 신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무력화했었던 사례를 떠올리면서 빨리 이 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인데 김호수 법무장관도 그래 화답을 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또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네, 무겁게 에밀레 종소리 나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뚱커벨 플러스 박지훈 변호사님 좋아용 이렇게 보내주고 배종찬 소장은 뚱커벨, 박 변호사는 뚱케벨 플러스 플러스면 아무래도 뭐 좀 낫다는 건가요? 아니, 제가 더 날씬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근데 유머 감각도 대단하고 좀 네.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완전한 독립 청취자. 요즘은 TBS 교통방송 아니면 제대로 된 뉴스 보기가 어렵다. 이런 문자를 느낌표 4개 꽂으셔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자에 대해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세요? 부담감을 느끼세요? 네, 무겁게 계속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기분 좋습니다. 그런 예. 거 뭐 올바른 얘기를 해야 돼. 뭐 저희가 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는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소개해 주실래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8시간 40분간 네. 수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 무슨 혐의가 뭐였죠?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입의 의원을 불법적으로 감금을 했습니다. 감금했던 거고 교사했다는 감금을 거고. 시켰다, 시켰다는 지시했다. 거죠. 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혐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근데 본인이 그 나머지 59명이죠. 한 6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해서 조사받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오갔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 내가 책임진다. 했을 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법적으로? 되죠. 안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뭐 다 책임지게.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다 근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60명 받아야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민사도 아니고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간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옆에 참석하는 거지 당사자가 직접 가 조사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반의사 불벌죄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 관계 없는 네. 법률이고 범죄고 무조건 가서 조사 받는 그러니까 게 고발이 원칙입니다. 된 거니까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조사 받으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동영상 CCTV 다 찍혀 있어요. 네. 만약 이래 나오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여야 반응은 어때요? 지금 여야 같은 경우 특히 정의당 반응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달팽이보다 더 느리다. 200일 만에 지금 갔다 고소 고발된 이후에 달팽이. 달팽이보다 더 느리다. 저는 정말 느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뭐 체포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네, 강제 잡아가라. 구인해야 된다. 네. 또 정의당에서 윤소아 의원이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가 갔었죠. 12월 17일까지 좀 해결해 달라라고 네. 요청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나원내 대표가 총대면서 검찰 수사받고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더 내려가고 있다고 나왔죠. 더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수능일이죠. 오늘이 수능일인데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 안보다도 더 과감하게 이 정시 확대를 50%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또 안까지 내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은 내려갔는데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506명 무선전화 매집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에 그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에 근접했습니다. 39.4%인데 거의 1%포인트 미만까지도 쫓아갔었던 턱 밑까지 쫓아갔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인데 이번 조사 결과 29.7% 20%대로 많이 내려갔네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가기 전에 청취자 의견 좀. 김화부님께서 박지훈 변호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법조요정 답변해 주세요.
구속되기 싫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눈동자는 조금 흔들리죠.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임선영님께서 우리 아들 창현아 그동안 고생했어. 끝나고 만난 불닭발 먹으러 가자. 네. 창현이 합격. 네. 합격. 합격! 화이팅! 네. 이거 뭐 무거운 녀석 두 분이 기원해 줬으니까 창현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배 소장님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그만해라 많이 줬다 아이가. 네. 바로 이건데요. 미국의 방위비 네. 지소미아 압박 해도 너무하네. 정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방위비 500% 지금 1조인데 5, 6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월급은 5%도 인상이 안 되는데 500%를 인상하라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로또 맞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1조면은 5조를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한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500%는 아닐 테고 5배는 아닐 테고 이렇게 세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세게 때려놓고 한 중간 정도에 네. 절충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세게 치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미국 국내용이다. 왜 이렇게 봐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 있는데 우방국으로부터 이 정도의 이 방위비 협상을 이끌어내는 나야말로 진정한 대통령 아니냐. 네. 진정한 챔피언 아니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나토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화끈하게 좀 받아내서 나토와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는 전술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냈으니까 니네도 많이 내라. 일본하고 나토. 야, 한국도 내는데 니들은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하고 한쪽엔 방위비, 한쪽엔 지소미아. 네. 22일 날 밤에 이제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대로 간다면. 네. 그래서 에스프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프 정부를. 국방장관이 딱 한 이야기가 한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온다고 그러죠. 그 에스퍼 국방장관인가. 네. 알아요? 저 재미 유학파 배종찬 소장님. 알아요? 전화번호가 에스퍼 010에 010이에요? 미국도 010이에요? 가물가물하네. 알겠습니다. 자,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미국의 이런 태도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뭐 조약이나 양 당사자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조약이 있다면 문제지 뭐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배종찬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약간의 협상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그러니까. 돼야지 대화가 되는데 뭐 납득이 돼야지 납득이. 예,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 사실상 엄포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걸 갖고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무슨 뭐 협약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냥 하는 소리대로 그냥 일단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와싱턴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우리 방위비 협상이나 뭐 북미 관계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 청문회는 아닙니다.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요? 이런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따져 물을 때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만큼은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게 극단적인 위기 상태에 몰린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이 방송에 따라서 공개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미국 여론도 보면 그동안에는 탄핵이 좀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인 의견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0%를 웃돌 정도입니다. 탄핵 찬성이. 예. 그래서 상당히, 미국 내 여론이요? 예, 상당히 신경 쓰이고 있다. 특히 핵심 19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과의 대화인데 미국은 존 볼턴이 등장합니다. 왜요? 바로 이 공청회에. 제 증인으로? 네. 여기에 뭐를 들고 나타나냐. 볼턴의 노트입니다. 오. 여기에 많은 메모를 내놨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얼마만큼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볼턴. 예. 네. 볼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일 날. 네. 19일 날은 허리케인 라디오 특집이죠. 특집으로 따지면 또 19데이고. 네. 예. 19데이죠. 적어 놓으세요. 좋은 그날 거. 생신날 아닌가요? 19일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뉴스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